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선거일 11월 5일을 46일 앞둔 지난 20일부터 3개 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번 대선처럼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투표가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에서 지난 20일부터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에 지정된 투표소에는 오는 11월 5일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앨리베마주가 지난 11일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됐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로 가서 하는 사전투표는 이들 3개 주가 처음입니다. 당초 이번 선거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가 지난 16일부터 대면 사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포함할지 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늦어져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지연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대부분 카운티는 지난 19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 중 하나로 꼽히는 조지아주가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 공무원과 여론조사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에서 수작업으로 개표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을 20일 찬성 셋 반대 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는 주 내 6,5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각각 3명의 투표관리인을 배치해 투표함을 개봉한 후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선에서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곳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조지아주가 유일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에서 10년 만에 모기에 의한 뇌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동부말 뇌염 환자가 최근 사망했다며 주 저녁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3일 동부말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뉴욕 주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모기에 의한 뇌염 사망자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지난 20일 업스테이트 얼스터 카운티에서 발생했으며 보건국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저녁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주 보건국장은 동부말 뇌염은 예년의 경우 주내 2개에서 3개 카운티에서 발견됐지만 올해는 무려 15개 카운티에서 발견됐다며 날씨가 추워져 뇌염 모기가 사라질 때까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주 저녁에 주립공원과 캠핑장 등에 모기 살충제를 살포하는 등 뇌염 예방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동부말 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감염됩니다. 감염 사례는 드물지만 감염자의 3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후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경학적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재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습니다. 동부말 뇌염에 감염되면 갑작스런 두통과 고열, 오한, 구토,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감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외출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을 입고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등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CDC의 지난 17일 기준 전국에서 동부말 뇌염 감염자는 최소 10명이며 뉴욕과 뉴저지 등 총 6개 주에서 감염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무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다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검사 키트를 신청하면 가구당 4세트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어제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자 주소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웹사이트는 무료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우편 발송 계획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무료 검사 키트는 신청자의 주소로 4개씩 발송되며 검사 키트 우편 발송은 연방우정국이 담당합니다. 검사 키트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면봉을 코에 넣고 콧물을 키트에 화학 반응시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확진 여부 테스트 결과는 15에서 30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감염자가 확산하자 무료 검사 키트 재발송을 결정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2에서 2023년 연방정부는 약 9억 개의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부패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장으로는 재임 중 처음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을 받고 튀르키예를 부정한 방법으로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맨해튼 검찰청의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오늘 아담스 시장이 1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고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했다고 기소 내용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아담스는 2014년 브루클린 보로장 시절부터 튀르키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관리가 제공하는 항공 티켓과 식사 및 호텔 같은 고급 여행 패키지를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약 10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아담스가 이런 혜택의 대가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맨해튼에 새로운 터키 영사관 신축 공사를 허가하도록 뉴욕 소방국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튀르키예를 최소 6차례 방문했으며 보로장 재임 기간 중에는 튀르키예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과거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재직했으며 뉴욕주 상원의원과 브루클린 보로장을 거쳐 2021년 제110대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가짜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연방당국이 나를 기소하려고 하지만 이런 혐의는 거짓말에 근거한 엉터리 수사라며 수개월간 조사 정보를 흘리고 루머를 퍼뜨리는 등 수사당국은 나를 범죄자로 몰고 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의 허위 신청 건수가 지난해 90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재무국은 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19일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를 지원하는 앵커 프로그램 신청 서류와 재산 기록을 교차 검증하며 적발한 허위 신청 건수가 2022년 10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90만 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국은 올해부턴 일부 신청자에 한해 추가 검증을 실시합니다. 개인 신원을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닷미와 협업해 신청자가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제출해 인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 등에 활용되던 검증법으로 신청자는 문서를 업로드한 후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상담원과 연결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재무국은 재무국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야 신청을 완료하게 해준다는 등의 스캠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재무국은 서면 통지 없이 절대 전화로 먼저 발신하지 않는다며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올해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180만 명, 2022년 160만 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밤중에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운행하던 버스에 총기로 무장한 괴한이 올라타 승객에게 총격을 가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1시간여 만에 경찰이 버스를 멈추고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총격에 의해 승객 1명이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0시 45분께 LA 맨체스터와
피게오라 지역에 있던 시내 버스에서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오전 1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인근 지역에서 정차한 버스를 발견하고 운전기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버스는 그대로 출발했고 경찰은 버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된 버스에는 운전기사가 누른 응급 버튼으로 인해 전광판에 911에 신고해달라는 문구를 게시한 채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뒤로는 수십 대의 경찰차가 뒤쫓았습니다. 약 1시간 동안의 추격전 끝에 경찰은 차량 타이어를 찢는 스파이크 스트립을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에 던져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 기동대는 버스에서 범인을 체포했고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탑승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승객 중 1명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다른 승객 1명과 운전기사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나 몸에 다친 곳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총격범은 이 버스에 처음 올라탄 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한 승객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를 본 다수의 승객이 버스 밖으로 황급히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인은 버스 기사에게 총을 겨눈 채 차량을 계속 운전하도록 했고 기사는 비교적 침착함을 유지하며 버스를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LA타임스는 용의자는 51세 남성 러몬트 캠벨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도시 지방법원에서 폭발물이 터져 5명이 다쳤습니다. 센타마리아 법원 청사는 폐쇄됐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주변 건물인 시청과 공공도서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법원 내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센타바버라 카운티에 따르면 어제 오전 카운티 법원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최초 신고는 오전 8시 45분 직후 이루어졌으며 사건 직후 현장에서 20세 남성이 이 사건을 벌인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방문객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모두 귀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으며 테러나 정치적 폭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앞서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뒤 이날 아침 기소 인부 절차를 밟으러 법원에 왔다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법원에 들어와 보안 검색대 쪽으로 가방을 던진 뒤 달아났고 그가 던진 가방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타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살인 미수와 폭발물 소지,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연방의회가 오는 12월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3개월 임시 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처리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지출 삭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공화당 지도부 주도의 패스트트랙 절차로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상원에서 찬성 78표, 반대 18표로 가결됐습니다. 의회는 오늘부터 11월 대선까지 휴회에 돌입합니다. 임시 예산안을 백악관으로 송부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이 도착하는 대로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만료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1년짜리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통령 후보 경호 강화를 위해 비밀 경호국에 2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번에도 임시 예산안 통과를 민주당에 의지했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209명과 공화당 의원 132명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공화당에선 하원 의원 82명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